올해 75주년을 맞이한 NBA는 리그를 빛낸 75인을 선정해 슈퍼스타들이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시대에 따라 리그를 주름잡던 레전드들을 보고 자란 유망주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의 유년기를 보낸 현역 NBA 선수들 중에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롤모델로 삼은 코비 키드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그와 비슷한 점들이 많은 투쟁심 가득한 슈팅 가드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피닉스 선즈의 에이스 데빈 부커입니다. 코비처럼 스스로 어떠한 한계도 두고 싶지 않다고 당찬 포부를 말한 그가 어떤 유년기를 보냈는지, 그리고 현재 NBA에서 어떻게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부커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데빈 부커는 1996년 10월 30일 농구선수 아버지와 투어 가이드였던 어머니가 처음 만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멜빈 부커는 유럽리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외를 전전했으나 어머니는 계속 미국에 남아있었기에 유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멜빈은 비시즌 기간인 여름에 부커를 친가로 데려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12살이 되었을 무렵 봄방학 기간 중 부커는 처음으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와서 아버지가 농구 코트에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시 팀 동료였던 다닐로 갈리날리 등 아버지의 동료 선수들과 같이 1대1 농구를 해보면서 농구 선수를 꿈꾸게 됩니다. 부커에게는 본격적으로 농구에 매진하게 만든 인생 최고의 봄방학이었고, 그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보게 된 아버지의 생각까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젠 반대로 한창 농구에 빠져있던 아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아버지가 그랜드 래피즈를 방문하는 날이 더 많아졌는데, 그의 플레이를 보고 가능성을 느낀 멜빈은 자신의 고향인 미시시피로 이사하길 권유했습니다. 부커는 지금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 익숙했던 동네와 어머니 곁을 떠나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고, 미시시피 주에서 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하게 됩니다. 멜빈 역시 아들을 위해 농구 커리어를 일찍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그를 훈련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함께 아침부터 해안가 러닝을 시작으로 체육관에서 쉰 연습과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프로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았고, 아버지의 지인들과 픽업 게임을 하면서 또래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 결과 2학년 때부터 합류한 모스포인트 고교의 최다 득점자가 되었는데, 특히 마지막 시즌에 평균 30.9득점을 올려 전미에서 주목하는 슈팅가드로 발돋움해 농구 명문인 켄터키 대학교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쟁쟁한 유망주들이 득실거렸던 켄터키에선 벤치 멤버로 출격했으나 출전 시간 대비 쏠쏠한 활약을 해주면서 올해의 식스맨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스타팅으로는 한 경기도 나서지 않았음에도 대학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한 부커는 프레시맨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2015년 NBA 드래프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13픽으로 피닉스 선즈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부커의 나이는 19살로 리그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음에도 탱킹 모드에 들어갈 정도로 좋지 않았던 팀 상황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 슈팅가드로 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커는 자신의 기량을 가감없이 선보였습니다. 팀에 적응하고 경기 템포에 익숙해진 시즌 중후반부터 준수한 슈팅 감각을 통해 16번의 20득점 이상 경기, 6번의 3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팀의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3월 말에 치른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때 부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코비 브라이언트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5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28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 추억이 생겼다며 자신의 우상과 뛴 것에 대해 기뻐했는데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본 코비는 그날 신었던 자신의 농구화에 전설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적어 선물했고, 부커는 그 말을 따라 자신의 한계를 재단하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루키 시즌 평균 13.8득점, 2.5 리바운드, 2.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루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린 후 소포머 시즌
시즌부터는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잡아 매경기 꾸준하게 20득점을 해줄 수 있는 스코어러로 거듭났습니다. 슛 기복이 문제가 될 때도 있었으나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슈팅 시도 횟수가 늘어도 야투율이 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3점 슛까지 터지는 날에는 손쉽게 고득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3월 25일 보스턴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한 경기에 70점을 퍼붓는 역대급 활약쇼를 펼치면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소환했는데요. 전반에 19점을 올리며 예열을 마친 부커는 3쿼터에 23점, 4쿼터에 28점을 몰아치는 놀라운 득점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피닉스의 전력이 워낙 약했기에 에이스의 활약이 승리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리그 꼴찌팀에서 부커가 고군분투해도 패배를 면하는 경기는 몇 경기가 되지 않았는데 소년 가장으로서 외로운 싸움은 다음 시즌이 되고 그 다음 시즌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기량이 발전하고 스탯 볼륨이 커졌다 한들 폭발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약체팀 에이스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는데요. 그러나 3년 연속으로 서부 꼴찌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그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는데 2018년 1픽 지명권으로 품은 디안드레 에이튼과 2019년 오프시즌 유타 재즈에서 리키 루비오를 영입하면서 19-20 시즌부터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감독 또한 지금까지 피닉스를 이끌고 있는 몬티 윌리엄스를 선임하면서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달라졌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어렵게 득점에 성공해도 뻥뻥 뚫려주는 팀에서 공수양면으로 짜임새가 갖춰진 팀으로 변모했고 모처럼 득실맞은 플러스를 기록하며 조금씩 승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메론 존슨, 미칼 브리지스, 다리오 사리치 등 어린 선수들의 성장까지 더해져 빠른 템포의 속공 농구를 기반으로 강팀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커 또한 팀원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쏘는 어시스트 기반의 슈팅 비중이 늘어나자 커리어 하이 야투율을 갱신했고 효율성 높은 1옵션으로 거듭나 5년차에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에이튼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시즌 중반부에 8연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꺾였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한 서부 13위로 리그가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그런데 4개월 후 올랜도 버블에서 리그가 재개되었을 때 초대받은 팀 중 승률이 가장 낮았던 피닉스는 놀라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커는 한 단계 더 각성해 버블에서 치러진 8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는데 레넌드와 조지가 모두 출격한 클리퍼스를 상대로도 경기를 마무리 짓는 위닝 버저비터를 꽂아 넣는 등 매경기 MVP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젠 승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1옵션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은 1승 차이로 아쉽게 다음을 기약해야 했지만 에이스의 성장, 유망주들의 발견, 새로운 감독의 지도력까지 3박자가 조화롭게 이뤄져 패배의식에서 벗어난 피닉스는 서둘러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프시즌에 경험 많은 베테랑인 크리스 폴과 제이 크라우더를 영입하면서 꼭 필요한 전력 보강에 성공했고 20-21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영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10년간 평균 승률 3할대에 플레이오프 진출은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던 루징팀이 시즌 초반부터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서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부커는 꾸준하게 팀의 에이스로서 주 득점원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크리스폴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까지 더해지자 주전 전원이 모두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후반기까지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최종 51승 21패, 승률 70%, 리그 전체 2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부커는 데뷔 후 6년 만에 피닉스는 11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1라운드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 1차전은 부커가 야투율 50%로 34득점을, 에이튼이 야투율 90%로 21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무난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했는데요. 허나 2, 3차전에서는 어깨 부상을 안고 뛰던 크리스 폴이 코트에 오래 나서지 못했고 슛감이 좋지 않던 부커는 슈레더에게 플래그넌트 파울을 범해 퇴장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시리즈 리드
리드를 잠시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차전부터는 AD의 부상으로 인해 레이커스가 휘청이는 사이 폴이 돌아와 중심을 잡아줘 다시 균형을 맞췄고, 부커 또한 5차전에서 슛감을 찾은 뒤 6차전에서 3점슛 8개 포함 47득점을 퍼부으면서 레이커스를 4승 2패로 잡아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MVP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를 마주했는데, 피닉스는 매경기 스타팅 멤버들이 모두 시원시원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공격에서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했고 4대0 시리즈 스윕으로 MVP를 돌려보냈습니다. 시리즈를 4경기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과는 별개로 폴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클리퍼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해결사로 나선 건 역시 부커였습니다. 폴이 결장한 1차전 매서운 슈팅 감각으로 미드레인지 점퍼를 꽂아 넣으며 40득점을 올렸고, 어시스트 11개, 리바운드 13개까지 곁들이면서 큰형님의 공백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베벌리의 지독한 수비에 코가 깨지는 부상을 당하며 부진했으나 이때는 에이튼이 골밑을 지배하면서 경기를 끌고 갔고 극적인 엘리웁 덩크로 1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차전부터 돌아온 폴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사로 나서면서 클리퍼스를 최종 4승 2패로 꺾고 단숨에 파이널 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상대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이끄는 미러키 벅스. 코 부상 이후 얕은 완조에 시달리고 있던 부커는 처음 경험하는 파이널 무대에서 다시 매서운 득점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1차전 자유투를 한 개도 흘리지 않으면서 전반부터 잡은 리드를 지켜냈고, 2차전에서도 3쿼터 야니스가 맹렬한 추격을 해왔지만 미드레인지 게임을 견제하느라 상대적으로 약해진 외곽에서 3점슛 7개를 적중시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홈에서 열린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시리즈 우위를 잡고 넘어간 미러키 원정. 좋았던 피닉스의 기세가 갑자기 꺾이게 되는데요. 안방에서 야니스는 드라이브 시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에이튼에게 파울 트러블을 선물했고 또 한 번 40-10을 기록하며 피닉스의 수비를 찢어버렸습니다. 반면 부커는 햄스트링이 올라와 최악의 슈팅 난조를 겪으며 10득점에 그쳤고 20점 차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4차전에서는 야투율 60%를 넘기며 금방 부진을 털어냈는데 3점슛 하나 없이 42점을 폭발시키며 핫핸드였던 미들턴과 쇼다운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나머지 팀원들의 화력이 저조했고 클러치 상황에서 번번이 턴오버를 저지르며 경기를 내주게 됩니다. 이후 5차전에도 40점을 올리며 폭발력으로 팀을 캐리했으나 1점 차까지 따라붙은 경기 종료 막판 드루 할러데이에게 결정적인 스틸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미러키에게 6차전도 헌납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파이널 직후 미들턴과 할러데이와 함께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패배했던 프랑스를 결승전에선 격파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이번 21-22 시즌 피닉스는 파이널 진출의 주역을 모두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랜드리 샤미크와 자벨 맥기까지 영입하며 전력 보강을 마치고 정규 시즌을 시작했는데 작년보다 더 무서운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부커는 보다 많은 포지션을 담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는데 평득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턴오버를 2.4개로 확 줄였고 그 결과 11월 전 경기를 전승으로 장식하며 1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불사조 군단의 상승세는 1, 2월에도 꺾일 줄 모르며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이어졌고 서부 1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올스타전을 앞두고는 폴이 오른손 골절 부상을 당해 15경기를 결장하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폴의 결장 기간 동안 평균 28.2득점과 7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며 1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의 복귀전이자 정규 시즌 1위 확정이 걸린 덴버전에서 49득점 10어시스트로 맹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최종 64승 18패로 이번 시즌 최고이자 구단 역사상 최고 승률을 갱신한 데빈 부커에게 남은 건 이제 챔피언십을 위한 여정인데요. 루징팀 에이스, 스찌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NBA 리그 1위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부커가 과연 우승까지 이뤄내며 전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의 남은 커리어가 더욱 기대됩니다.